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. 살면서 놓치기 쉬운 평생 놓치지 말고 곁에 둬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실한 사람을 좀 첫 번째로 뽑고 싶어요.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 되게 사람 자체가 진실하다. 이것은 우리를 깊은 관계로 좀 구축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좀 믿고 따를 만한 사람. 롤모델이라고 하죠. 사실 우리가 이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 알버트 반두라라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나의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언니가 숟가락을 엄마한테 갖다 줘요. 근데 동생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. 근데 언니가 갖다 주니까 엄마가 야 우리 지아 참 착하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도 얼른 젓가락 갖다 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다 보면 내 안에 뭔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파지라고 합니다. 내 안에 어떤 보유되는 거 그것은 어느 순간 나도 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토대가 된다는 거죠. 굉장히 괜찮은 사람의 행동을 내가 주의 깊게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유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인의 어깨에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만큼 모델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학부에 있었을 때 제가 정말 좀 부족함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제가 참 좋은 자원이 뭐였냐면 제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외모가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. 약간 곽부성처럼 생기신 분이신데 너무 잘생기셨고 사실 학교에서 되게 잘생기고 또 그분은 공부도 되게 잘하셨거든요. 그럼 이렇게 딱 질투받기 딱 좋잖아요. 네. 왜 이렇게 뭐 다 잘 됐어.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분이 정말 탁월한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어떤 수업에서 어떤 과제를 하시는데 저는 그 과제를 잘 몰랐던 수업이에요. 심지어. 그래서 그 형 하는데 이렇게 껴들어가가지고 약간 맞다리처럼 막 이러고 있었어요. 근데 그 과제에서 이제 그 조모임에서 되게 중요했거든요. 그게 성적 반영이 되게 중요했어요. 그러니까 그 형이 워낙 리더니까 다른 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막 질문도 하는 거예요. 그럼 똑똑한 분들은 막 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저는 맞다리라 간신히 낑겨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. 근데 그 형이 저의 어떤 눈매를 이렇게 살피더니 제가 말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딱 포착하고는 야 헌주 네 생각은 어때?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이거를 진짜 잘하시는 분을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유재석 씨. 약간 그림자처럼 있는 분을 탁 잡아서 그분에게 빛을 딱 비춰주는 것을 유재석 씨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. 그 형이 그런 분이에요. 제가 뭔가 얘기하는데 약간 쭈뼛쭈뼛거리면서 얘기했을 거잖아요. 근데 그 형이 제가 참 존경하고 따를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형이 저를 굉장히 보면서 몰입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의 어떤 요소에 되게 빠져들고 있는 요소 이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까 첫 번째가 진실성이라고 했죠. 네. 그리고 제가 두 번째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했죠. 네. 근데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게 세 번째가 또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 작은 빛들을 네. 발견해주는 그러니까 그 형이 그것을 빠져들면서 듣고 있는데 약간 거기가 이렇게 몰입의 장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형이 그걸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헌주 진짜 그 포인트가 탁월한데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탁월하다. 탁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. 예. 그렇죠. 이게 거의 안 들어보는 얘기잖아요. 탁월하다는 얘기는.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코칭 수업을 들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탁월하다라는 거. 그 형은 그걸 배우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인간관계에서. 그래서 저는 인생에는 두 가지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. 내가 믿고 따라가 볼 만한 빛.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이상향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거인. 왜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롤모델이 있었잖아요. 벤저민 그레엄이라는 융 같은 유명한 분석 심리학자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롤모델이 있었고 베토벤은 모차르트가 있었고 그런 것처럼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어떤 빛. 또 하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원석을 발견해 줄 수 있는 토대. 그 두 가지 빛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부분인 것 같다. 네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평생 옆에 모셔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? 사실요 표정이 되게 중요합니다. 표정이요. 예. 표정. 그러니까 우리가 왜 노래 같은 거 이렇게 들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가수가 노래하는 거를 보는 맛도 있지만 이렇게 멋진 노래를 관중은 어떻게 듣나 그것도 흥미의 한 요소란 말이에요. 사실 관중 없는 무대는 그냥 리허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. 관중과 호흡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내 무대를 생겨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말했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흡사 뭐와 비슷하냐면은 약간 노래 프로그램이라든지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그 사람의 표정. 그러니까
어려운 표정이 아니에요. 약간 동공이 확장되고 음. 입이 약간 벌려져 있는 듯한 약간 이렇게 하는 표정 있죠. 예, 예.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빠져들어가 있는 표정. 그 표정이 어떤 면에서는 내재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분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좋은 빛깔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토대가 있는 사람이죠. 저는 아주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정말 놓치지 말으시고 꼭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구나 좋은 동료로 삼으시기를 좀 바랍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방법을 토대로 내 곁에 그런 어떤 좋은 사람들을 발견했다면 더욱 가깝게 유지하고 좀 친밀해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친밀한 관계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. 경청입니다. 친밀감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. 그리고 경청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. 그건 리스닝이고요. 경청이라는 건 나도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말이 그냥 호응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의 어떤 포인트를 A를 놨을 때 그 A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깊이 듣고 나의 경험도 같이 보탤 수 있고요. 요즘에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토대도 많아요. 요 좋은 워크숍 같은 걸 보면. 그리고 실제로 작은 경청의 연습들도 이전에 내가 그런 연습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. 그 이전과 이후가 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기업이라든지 지자체 장면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뭐 집단 상담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보면 1시간 정도만 해봤는데도 많이 바뀌는 걸 보기도 하거든요. 왜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. 스티븐 코비 박사 책이 있잖아요.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고가 있을까니까 그 책이 있잖아요. 그 책을 보면요. 스티븐 코비 박사의 자신의 어떤 개인담이 나오는데 지하철에 자신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어떤 아버지로 보시는 분이 계셨고 자녀분들이 막 지하철에서 거의 뭐 그냥 막 놀고 난리가 난 거죠. 막 네.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짜증이 났대요. 이게 공공장소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.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그 불편한 얘기를 했대요. 공공장소인데 그러시면 어떡하냐.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죠.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에요. 오늘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. 근데 그 애들이 그걸 아는 것 같은데 애들이 저렇게 뛰어다녔네요. 저도 뭔가 챙겼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놓고 있느라고 그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. 그 말을 했을 때 스티븐 코비 박사의 마음은 고통으로 뒤범벅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전까지는 뭐 저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다 있지?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고통이 막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전환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경청의 토대에서 나온다. 그리고 그 경청을 하다 보면 막 내 생각도 나요. 나랑 비슷한 부분도 막 생기기 시작해요. 그러면요. 그때 나도 한 번씩 호응해 보는 거예요. 저도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그 로마의 휴일에서 그 장면 참 저도 좋아했거든요. 저도 테니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랬을 때 시간의 너비에 기대면 그런 활동을 그 사람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. 그 너비 속에서 친밀감이라고 하는 깊이가 쌓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한편으로 좋은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좋지 않은 사람 곁에는 좋지 않은 사람이 모인다고들 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? 요즘에 이제 성격의 문제로 많은 경우를 이렇게 환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는 성격이 사실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성격은 그 중에 하나지 그게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격장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 이렇게 가시면 이게 거의 뭐 희망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가 예민하고 또 아이한테 저렇게 못할 말을 했다 하면서 막 죄책감을 가지시는 거예요. 그럴 때 성격을 바꾸신다 이런 표현은 저는 전혀 안 쓰거든요. 이런 질문 많이 해요. 어제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그럼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겠죠?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보통 말도 좀 날쌔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신의 스트레스를 먼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. 또 자신의 상처를 잘 보담을 수 있는 토대도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하고 만나려면 나도 좋은 상태여야 된다. 그것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상태여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 지금 혼돈의 도가니다. 너무나 나는 뭐 지금 내 인생에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. 그러면 내 뜻대로 될 만한 것을 배치해 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나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막 들쑥날쑥해요. 그러면 그걸 일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. 근데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돼요.
저는 많은 내담자분들, 특히 혼돈에 많이 빠지신 분들한테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미라클 리추얼이라고, 미라클 리추얼 어떤 기적의 리추얼이라고 예.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은 내담자들에게 정말 써보고 효과가 아주 좋았는데요. 첫 번째가 이불을 개는 거예요. 그게 자신을 질서로 만든단 말이에요. 처음에 물결 자체를.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칭, 작은 스트레칭. 그것도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스트레칭 말고 그냥 대충 하는 스트레칭 있잖아요. 허리 정도 펴보는 정도의 간단한 스트레칭.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독서 30분. 요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내 삶에 조금 들어오게 하잖아요. 근데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냐? 근데 그렇지 않아요. 사실 텐트폴이라고 해서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 것들이 따라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눈 뜨자마자 할 수 있는 좋은 나의 통제권을 쥘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내 일상을 지배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그것을 반복했을 때 혼돈으로 뒤덮인 내 일상이 조금 더 질서로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작은 습관들을 가지시고 나에게 조금 좋은 상태를 마련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들었을 때 작은 걸로 보이지만 이 작은 것들이 하나둘 모이면은 굉장히 인생에 큰 파급력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연쇄작용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효능감이 올라오고 내가 괜찮다는 느낌이 받으면 거기서 한 스텝 더 가고 또 한 스텝 가고 넘어져도요. 아, 내가 이번에 늦게 일어난 거예요. 그래도 그전에 내가 많이 해왔던 어떤 활동들이 있잖아요. 해왔었던 그 세 가지의 어떤 측면들이 많이 있다. 그러면 내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뭐. 나를 어떤 면에서는 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 내 효능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기도 하죠. 약간 첨언해가지고 저도 요즘에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걸 잘 못해요. 그래서 네. 아침에 무언가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녁에 네. 꾸준히 요즘에 그 헬스장을 다니면서 PT를 받고 있거든요. 그렇게 어떤 저녁에 하는 어떤 꾸준히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두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네. 되게 삶이 쾌적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내가 내 삶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아지고 있음을 인지하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정확한 말씀이세요.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친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빛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빛은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점이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되면 내일을 준비하겠죠. 예를 들어서 나는 알람 시계가 맨날 꺼져요. 그냥 나는 맨날 알람 시계를 그냥 끄고 자요. 나도 모르게.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안 그래야지 뭐 이러고 또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뭐 그냥 3년 4년 막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. 내가 이런 부분을 질서의 세계 속에서 내일 내가 못 일어날 게 분명히 보여요. 그러면 알람 시계를 핸드폰 알람 시계를 두지 않고 요즘에 2만 원 3만 원짜리 알람 시계가 많잖아요. 좋은 거 멜로디 나오는 것도 많아요. 나는 막 시끄러운 거 싫다. 멜로디로 나온 거 좋은 것도 있거든요. 그거를 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떨어뜨려 넣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끄고 자요 또. 그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끄고 자는 것도 예상을 해서 그 앞에 물 같은 걸 하나 준비해 놓는 거죠. 그리고 나는 캡슐을 빼서 뭐 네스프레소를 꺼내 먹기가 힘들다. 캡슐을 먼저 빼놓는 거죠. 이것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동인이 되기도 하죠. 이런 걸 배치해 보는 것은 혼돈으로 뒤덮인 내 삶을 약간 질서의 세계로 갈 수 있게 하는 좋은 토대일 수도 있죠. 질서의 세계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. 네,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서 많이 좀 오해로 쓰고 있는 게 이타심의 뭐 반대말을 이기심이라고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좀 용어를 달리해보면 어떨까요? 이타심이라고 하지 말고 타인 사랑, 이기심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사랑.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도 사실 자존감의 그 명칭 자체가 나 스스로의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을 뜻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 달 있으면 폐차다 차는 그럼 막 함부로 차를 운전할 수 있잖아요. 막 그냥 주차하는데도 막 그냥 별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고. 근데 내 차가 막 롤스로이드예요.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내 존재를 그렇게 엄청난 명품이자 가치가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존재라고 하는 토대, 나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토대 안에서 그 컵이 넘칠 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. 타인과 관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. 그래서 자기 돌봄,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토대, 자기를 질서의 세계로 좀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관계심리학에 묻다 저자 이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내 주변에서 평생 곁에 둬야 되는 사람의 특징과 그런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